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정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속 채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순서적으로 보면은 신청 요건, 그다음에 채권자 의무, 그 채무자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신청 요건에서 협약기간 채무 중에 금융채무만 가능한데요. 총 채무가 15억, 무담보가 5억이고, 이제 담보가 10억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최저 생계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지만 신청은 가능하다. 그리고 연체 일수는 여러 개 채무 중에 한 개라도 30일 이하 연체가 되면은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실직을 했거나 이제 휴직 또는 폐업했을 경우에 이제 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근 6개월 이내 이제 실직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을 경우, 그리고 신청일 현재 개인 평점 하위 10%,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거 했거든요.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신용 평점 하위 10%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KCB에서 655점, 그 다음에 나이스에서 724점이면 연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속 채무 조정을 이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체전 신속 채무 조정은 기본형과 추가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알아볼 건 추가형이거든요. 기본형은 6개월만 이제 이자를 납부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기존 방식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추가형은 6개월 이자 납부 후에 최장 1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속 채무 조정을 이제 신청하면 신청 효과가 있죠. 협약에 따라서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접수 다음 날부터 추심을 금지하고요. 강제 집행을 금지하고 새로운 소송, 지급 명령을 이제 금지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미 진행된 소송은 이제 중단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채권 금융회사의 의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죠. 정상적인 대출이라든지 카드 발급 형사 고소를 하지 말자. 금지를 하는 게 채권 회사의 의무고요. 부동산 가압류도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금지 명령이 났다 그래도 가압류를 허용이 돼요. 가압류가 허용이 되는데 신속 채무조정에서는 가압류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추심 금지예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드 연체가 되면은 매출 채권을 상계 처리하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속 채무조정의 내용은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죠. 그리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 원리금 균등 분할을 상환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는데 6개월씩 힘들어지면 6개월씩 최장 3년 동안 상환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정보는 채무조정 진행 중에는 이게 등록을 유보하고 만약에 이게 조정이 반려되거나 기각되거나 실효되면 연체 정보 등록합니다. 그 변제액을 미납하게 되면 또 단기 연체로 정보를 제공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신용채무는 상한선 15%고 신용카드 채권은 연 10%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성실상환자에 대해 이자율을 인하를 해주는데요. 1년에 10%씩입니다. 1년 동안 잘 납부했으면은 최초 적용 이자율이 8%라고 했으면 7.2%가 되겠죠. 10%니까 2년이 지나면 6.4%, 4년 지나면 이제 4.8%로다가 이자율이 이제 인하가 된다는 겁니다. 신청 제외 대상 채권이 있는데요. 고의 불법 손해배상 부상 채권이죠. 요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고 1, 2, 3번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신청 제외 대상은 협약의 채무 비율이 총 채무의 20% 이상, 총 채무가 1억인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무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제 슬기롭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개인회생 개인 파산 진행 중이면 안 되고요. 무담보 채무, 무담보 채무에 비해서 보유재산 평가액이 클 경우죠. 그러니까 빚보다 재산이 많다는 건데 순수하게 보유재산이나 보유재산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보유재산 평가액은 보유재산에서 공제액을 재산을 공제하는 게 있거든요. 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이제 재산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잘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릴게요. 개인 채무조정 실효 후 이제 3개월이 안 된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예, 개인 채무조정 신청에다 기각당했는데 1년이 안 됐으면 신청이 불가능한데 만약에 기각 사유가 해소됐다. 그럼 신청이 또 가능합니다.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신속 채무조정 이제 진행 절차는 이제 접수에서 지원 종료까지 절차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예, 접수 후 다음 날부터 이제 그 통지를 하게 되는 접수한 날 즉시 통지를 하는데 통지를 받은 날부터 채권자는 이제 추심을 금지하고요. 채권 신고 기간이 2주 14일이거든요. 요때 채권자는 상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속 채무조정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많이 있지만 네 가지를 이제 줄여왔어요. 신청하기 전에 자동이체 통장에 있는 돈은 영원으로 해놔야 돼요. 자동이체는 결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고 추징 금지가 되더라도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을 하셔야 되고요. 신용카드는 채권 기간에 통지가 가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정지 가능한 거의 정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채무가 있는 은행에 예적금 있을 경우에 신속 채무 신청을 하게 되면 14일 동안 상계 처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꼭 비워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급여 통장이 채무가 있는 통장이다. 그럴 경우는 지급 정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것으로 통장을 바뀌어서 변경을 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네 가지 정도 줄여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속채무조정의 절차라든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